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TV의 민영삼입니다. Three, two, one.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TV의 민영삼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조국 및 조국 가족에 관한 수사, 이 과정에 대해서 조국이 어떻게 수사를 방해하고 또 그동안에 조국 법무장관 및 가족이 얼마나 청문회와 과정을 통해서 또 일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과연 윤석열 검찰이 꼬리 자르기 수사로 마칠 것인가, 아니면 몸통 조국을 정말 결단을 내서 조국을 확실하게 구속 낙마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소위 개혁 동력을 완전히 상실케 만들어서 내년 총선에 이르러서는 문재인 정부가 거의 식물 정부가 돼서 레임덕이 빨리 오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는 그런 성과 있는 결단의 수사가 될지 굉장히 지켜보는 시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조국 펀드에 관련돼서 가장 핵심인 라고 할 수 있는 조국의 오촌 조카 조 모 씨가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되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어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범동 씨가 8월 9일 조국 후보자 지명 이후 해외로 8월 16일 지나서 도피를 해서 8월 25일 수시로, 그리고 특히 8월 25일에는 이 국내 관련자들과 함께 국제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통신수단을 통해서 말 맞추기를 한 그런 장본인입니다. 이미 조국 펀드와 관련돼서는 이 오촌 조카 조모 씨가 실질적인 운용자, 이게 조국의 돈, 조국 가족의 돈을 실질적으로 굴린 사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 돈을 굴리는 곳이 코링크 PE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코링크 하는데, 이 코링크의 사장, 이게 바지 사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이 바지 사장의 이모 씨, 그리고 이 펀드가 다시 투자한 웰스CNT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이게 가로등 전멸기 뭐 이런 것들 하는 회사인데요. 이 웰스CNT의 최모 대표, 이 두 사람은 일찍이 국내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해서 구속영장이 지금 기각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기각 사유가 대체적으로 범죄 사실을 이 두 사람이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증거가 다 수집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구속해서 재판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좀 있는데, 아무튼 도주 우려, 그리고 좀 중대한 사안인데 더 불구하고 아무튼 종범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영장이 기각돼서 현재 이 사람들은 다시 영장을 칠지 아니면은 불구속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두 사람을 실질적으로 조종했던 사람이 바로 조국 법무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입니다. 이 조모 씨가 해외 동남아에 쭉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국내로 지금 송환됐는지 어쨌든지 아무튼 공항에서 체포돼가지고 자진 귀국을 했는지
지금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조사가 되면은 이 수사는 이 표창장 입시 비리하고는 별개인 조국 펀드에 대해서 조국 부인과 조국이 어느 정도 관여되고 불법 사항이 있는가가 밝혀지게 되면은 자연히 조국이 아웃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돌이켜보면 조국이 얼마나 이 펀드에 관해서도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5천 조가 1년에 한두 번밖에 보는 사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 부인이 십수억을 이 조카한테 다 갖다 준 겁니다. 그리고 그 펀드는 저와 제 가족이 모르는 펀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조국 부인, 조국 아들딸, 그 다음에 조국 처남, 그 다음에 처남의 자녀 둘 해서 6명의 펀드입니다. 이게 조국 펀드입니다. 근데 지금 심각한 거짓말은요, 이 조국 부인의, 그러니까 조국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또 다른 증권사 직원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사에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여러분 이제 다 보셨잖아요. 이 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 증권사 직원을 자산관리인을 통해서 조국 집에 있는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바꾸고 그 다음에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에 있는 그 PC의 하드디스크도 교체하러 갔다가 교체를 시도했죠. 교체하러 갔다가 이 사양이 안 맞아서 그 조국 정경심 교수의 PC는 통째로 들고 나와서 이 증권사 직원의 트렁크에 있다가 검찰이 자진 반납 형식 받았고, 이제부터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동양대 연구실에 가서 이 PC를 들고 나오기 한 2, 3일 전에 이 증권사 직원이 조국 부인의 부름을 받고 조국 집에를 간 거예요. 조국 집에를 가서 조국의 집에 있는 PC 2대,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3개를 새로 사오라 했대요. 그래서 2대의 조국 집의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동양대 교수로 이제 동양대학교로 간 거고, 2, 3일 후에. 그런데 이 2개를 교체를 했는데, 교체할 당시에 조국하고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국 법무장관이 이 증권사 직원의 자산관리인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2개 교체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2개 교체한 것을 이 증권사 직원이 숨겨놨어, 어디다. 숨겨놨는데 이 증권사 직원이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한 3, 4일 받다 보니까 멘붕 상태가 왔는지 그 교체한 것을 해준 사실을 밝히고, 그러면 교체한 그것을 갖다가 어디다 놨냐 해서 숨겨놓은 걸 갖다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원래 조국 집에 있었던 그 PC 하드디스크 2개 있지 않습니까? 요걸 지금 검찰에 입수했어요. 조사를 다 끝났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국 부인이 조국 집에 있는 PC 2대에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서 지금 여기 압수수색에 대비한 거죠. 근데 거기는 압수수색을 안 하고도 2개가 이미 와버렸고, 그 다음에 동양대 연구실에 있었던 그것도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교체를 해놨는데 트렁크에서 또 발견돼서 다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관련돼서 그 표창장 상장 거기 허위 기소된 사건하고 펀드 운영에 관한 이거 조국 부인과 그 다음에 오촌 조카 그리고 조국의 관계,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자연히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 국민적 우려가 생기면서 또 하나는 우리 국민이 꼭 이번에는 국민 검찰로 다시 윤석열 검찰이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많이 성원해 줘야 된다. 나는 2가지 우려와 성원의 과제가 동시에 지금 만나는 지점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조국 오촌 조카가 지금 검찰 수사를 받아가지고 꼬리자리 수사가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했으면 그 증권사 직원 있죠. 증권사 직원이 조국 집에서 조국 부인의 그 하드디스크를 바꿔주는 과정에서 조국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증권사 직원, 조국 부인, 그리고 조국 세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조국 부인이 하는 얘기가 윤석열이 우리를 배신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검찰 진술에서 지금 다 나온 얘기예요. 이래도 조국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미루어 짐작이 되시죠? 상황이 이런데도 실질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오촌 조카가 다 뒤집어서서 오촌 조카하고 관련자들만, 회사 직원들이나 관련자들만 해가지고 펀드 관련 부분에서는 조국을 딱 빼주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그 발표했던 담화문에서 제시했던 그 수사 가이드라인, 거기에 딱 맞춰서 조국은 본인은 불법 조항이 없다 라면서 오촌 조카선에서 꼬리자르기를 쫙 할 우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조국과 조국 부인이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이를 악물고 있는 거예요.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를 배신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을 막 성원해서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과 조국과 조국 부인을 배신했을지는 몰라도 우리 국민을 배신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국민을 배신한 문재인 조국에 맞서서 우리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버리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이번 수사의 확실한 과정에서 몸통까지 완전히 드러내는 그런 수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라 라고 우리 국민들이 적극 성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럴 가능성도 반, 그리고 꼬리자르기 수사로 갈 가능성도 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지켜봐야 된다. 더욱더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고, 더더욱 이 야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야권은 국회에서 지금 예결위, 그 다음에 10월 초에 있을 국정감사, 그 다음에 국정조사 추진, 그 다음에 특검 추진, 이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활동을 통해서 계속 검찰을 압박하고 견제해야 된다. 그리고 검찰도 한번 지켜줘야 된다. 청와대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검찰을 바로 야당이 국회에서 지켜줘야 된다. 이것도 함께 저는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될 적에 정말 이제 한두 달 있으면은 수사 결과가 될 텐데, 조국이 몸통으로서 그 민낯을 우리 국민들에게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사법의 단죄를 받는, 그래서 문재인과 조국의 위선에 우리 서민의 마음을, 우리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죄가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여러분과 함께 정말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